하루 종일 비가 멈추지 않고 온다. 집이 너무 무겁다. 방마다 탈수기에 넣고 짜준다면 욕조 한가득 물이 나올 것 같다. 눈 떠보니 새벽부터 비가 왔고 그 덕에 우리 집 강아지는 아침 산책을 못했고 당연히 배변도 하지 못했다. 밥도 안 먹고 식탁 밑에 엎드려 있는 우리 보리는 지금 우울하다. 불러도 오지 않고 간식을 줘도 반응이 없다. 지금은 그냥 혼자의 시간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집 보리는 우울하니까. 지난번 마트에 애호박이 쌓여 있어 보니 한 개에 1,000원이란다. 요즘에 비싼 물가 탓에 싸다 싶어 애호박 4개를 사들고 집에 왔다. 사실 30년 전 애호박 한 개가 100원일 때도 있었다. 예전 우리 엄마는 여름이 되면 애호박 만두를 가끔 만들어서 찐만두도 해주고 만두국도 해줬다. 보통의 사람들은 호박만두가 무슨 맛이 있을까라고 의심을 한다. 그냥 더운 여름날 담백한 맛을 즐김이라고 말해준다. 여름에 호박만두를 쪄서 식초장에 찍어 먹음 한 번에 10개쯤 먹을 수 있다. 오늘은 호박만두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 예전엔 애호박을 10개쯤 사서 만두 100개 정도 만들어 쪄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곤 했었다. 물론 엄마가 살아계실 때 얘기다. 호박만두가 손이 많이 가진 않으나 호박을 채 썰어 소금에 절이고 절인 호박 물기를 손으로 꼭 짜야 하니 여간 힘들지 않다. 사실 모든 만두가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중 만두소를 물기 없이 꼭 짜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손가락이 아픈 나는 손으로 짜는 대신 짤순이로 대신한다.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아픈 손가락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호박만두는 여러 만두 중 제일 간단한 편에 속한다. 사람들은 겨울에 만두를 많이 해먹지만 호박을 이용한 만두는 주로 여름에 해먹는다. 그 이유는 모두 다 알듯이 여름에 호박이 싸고 많다. 호박이 주재료고 그 밖에 다른 재료는 집에 남아있는 당면을 넣어도 좋고 두부가 있음 두부도 좋고 아님 다진 고기나 그 어떤 재료를 넣어도 맛있고 다른 재료가 없음 호박만 있어도 가능하다. 우선 마트에서 1,000원짜리 애호박 3개, 3,000원에서 조금 빠지는 초당두부 한 모가 끝. 나머지 기본 양념, 마늘, 파, 청양고추, 고춧가루, 들기름, 깨 정도는 집에 다 있는 양념이고 마침 말린 표고버섯이 있어 고기 대신 넣어주었다. 애호박 3개 모두 채 썰어 소금 2숟가락 정도 넣고 15분 정도 뒤적여가며 절여주고 말린 표고버섯 물에 불려주며 그 사이 파를 1개 반 정도 썰어준다. 쪽파를 써도 되지만 난 대파밖에 없어 대파를 썰었다. 청양고추 4개 반 갈라 대충 씨 빼주고 쫑쫑 썰어주었다. 표고버섯은 다져서 말린 거라 특별한 손질 없이 물에 불려 헹궈주고 꼭 짜주면 된다. 두부는 키친타올을 여러 번 갈아주며 물기를 빼서 으깨주었다. 다 절여진 애호박 채는 양이 많아 짤순이에 넣어 한꺼번에 짜서 큰 양푼에 담고 으깬 두부와 손질한 대파, 청양고추 표고버섯과 나머지 양념들을 한꺼번에 넣고 잘 섞어주고 치대준다. 그래야 만두소가 만들기 좋게 잘 뭉쳐진다. 이 정도라면 주부 7단쯤 된 것 같다. 잘 만들어진 만두소와 만두피를 준비하는데 나는 만두피를 살 때 일반 사이즈가 아닌 왕만두피를 산다. 취향에 따라 사이즈는 선택하고 지금부터 만두를 빚는다. 만두를 빚을 때 계란 흰자를 만두피에 두르고 붙인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물을 만두피에 바르고 붙여도 잘 붙는다. 계란 흰자 사용하면 남은 노른자 사용하기 애매하고 해서 나중에 꼭 버리게 되니 아까워서 그냥 물로 사용한다. 이럴 때 보면 아낄 줄도 알고 참 괜찮은 아줌마다. 한 판 정도 먼저 빚었을 때 찜기에 올려 쪄준다. 찜기에 올릴 때 빚은 만두가 서로 붙지 않게 여유 있게 간격을 두고 8분에서 9분 정도 쪄준다. 애호박 만두 특유의 담백한 향이 온 집안에 퍼진다. 엄마의 애호박 만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맛을 냈다. 어깨 너머 배워 이 정도면 제법 괜찮다. 다 쪄진 만두 꺼내 한 김 나가는 동안 나머지 한 판 더 찌고 먼저 꺼낸 만두 서로 붙지 않게 랩 깔아 통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끝. 살림이라는 게 뭐 별거인가? 여름에 제일 흔하고 싼 먹을거리 사다가 별미처럼 만들어 먹고 난 후 먹은 자리 치우고 그릇들 깨끗이 닦아주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먼지 쌓이기 전에 먼지 빨아들이고 걸레로 닦아주고 사용했던 수건, 입었던 옷들 냄새 안 나게 세탁기에 넣어 깨끗이 빨아주고 하는 일들이 살림이지. 하지만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이 일이 어찌 보통 일이겠나 싶다. 출퇴근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며 일하고 하나 끝났나 싶음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일들. 그렇게 열심히 쓸고 닦고 하건만 전혀 티는 안 나고 살림 열심히 한다고 월급에 보너스 주는 사장님도 없고 당연히 환갑이 지나도 퇴직은 없다. 월급이라고 매달 통장으로 입금돼도 그건 나를 위한 월급이 아닌 가정의 공금이니 나의 노동의 대가는 없다 해서 나는 무료 봉사를 하고 있다. 웃기는 건 신경 쓰며 잘해주는 건 당연하고 10번 잘하다 한 번 삐끗하면 불편해하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심지어 남편이나 아이들은 나의 과도한 관심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니 물어도 대답 없거나 한 박자 쉬고 답을 해줄 때도 많다.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일에 쉽게 맘 상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젠 나도 연륜이라는 게 쌓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 나에 대한 감사함도 존재감도 표현하지 않던 그들은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가족이란 명목 아래 과한 표현으로 나를 응대한다. 아주 짧게나마. 그리고 난 이런 일상이 서운하지도 화가 나지도 않는다. 표현은 서투르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자리하고 있어 보여지는 표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더운 날에 땀 흘리며 선풍기 하나 의지해 빨래 삶고 만두 빚어 찌고 월급에 보너스 주는 사장님이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으며 퇴직하는 그날까지 나의 동거인들을 토닥이고 제자리에서 기다려주며 이들의 언덕이 되어주고자 한다. 나는 대인배다.